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비스TV 묘후입니다. 지난 01주차 1강에서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과 필기시험 1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오늘은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필기시험 2편 01주차 2강 디자인 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건축산업기사 실기 시험 시간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전체 시험 시간은 4시간 10분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 4시간 10분 동안에 도면을 4장을 작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아요. 좀 잘하는 친구들도 거의 4시간 가까이가 걸리기 때문에 작도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서 시간 내에 작도하실 수 있게끔 꼭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 물론 보통 학교 건축가에서 보면 도면을 그릴 때 사실 수작업을 거의 하지 않죠. 거의 CAD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수작업으로 도면을 그린다라는 것부터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CAD가 아니고요. 그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작업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보통 우리가 제도판이라는 걸 쓰게 되죠. 일반적인 제도판에서 T자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I자가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제도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면을 작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개념이 산업기사 실기시험은요. 프리핸드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프리핸드로 그려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시험 개념 자체가 그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는 제도판을 활용을 한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제도판을 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도면을 그릴 것이냐? 일반 책상입니다. 일반 책상 위에서 도면을 작도를 한다라는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T자라든지 I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도면을 작도를 하게 되는데 시험에 있어서는 그런 걸 쓰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장에서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는 것이냐? 삼각자 정도만 사용을 하셔서 도면을 작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면을 어떻게 작도를 할 거냐면은 시험장 가시면 켄트지를 지급을 해줘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깔지다 이렇게 부르는 종이를 일단 지급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트레이싱지를 주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싱지가 아니고요. 트레이싱 방안지라는 걸 줍니다. 자, 트레이싱 방안지는 뭐냐면 트레이싱지 자체에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눈곱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연한 연두석 계통으로 선이 거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요 트레이싱 방안지의 규격은 얼마가 되냐면 A3 크기의 규격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책상 위에서 깔지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삼각자, 스케일 요런 것만 가지고 도면을 그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T자를 못 쓰기 때문에 I자를 안 쓰는 거니까 수평선을 똑바로 못 긋지 않습니까? 수직선을 똑바로 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싱지에는 칸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 칸을 활용해서 선을 긋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작도가 가능하실 거란 뜻입니다. 자, 대략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자, 대개는 4가지의 시험 문제를 4가지의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A 단면도, A 단면 상세도를 하나 그리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B 부분 단면 상세도를 그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은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창호도를 작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도면을 내가 작도를 할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면이겠습니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주 과거에는요, 우리 건축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사실 몰랐었고
또 어떤 구조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관연도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약간씩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개념은 관연도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또 쉬운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구조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라멘 구조냐, 벽식 구조냐, 조족식이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테마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아니면 사무소 둘 중에 한 가지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라고 했을 때 단면도 두 장을 그려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계단입니다. 계단 단면 상세도를 그리세요가 반드시 나와요. 이건 출제율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보통은 발코니 부분을 절단을 시켜서 작도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발코니에 뭔가를 붙이죠. 거실이 붙어 있거나 방이 붙어 있거나 주방이 붙어 있거나 다른 실들을 연계해서 작도를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거의 한 90%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은도는요. 사실 백은도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의 백은도가 있는데 우리 산업기사 실기에서 나오는 백은도는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사변 고정 슬래브 백은도가 출제가 된다. 바닥 백은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창호도는 말 그대로겠죠. 창문 또는 문을 그리세요가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무소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단면도 둘 중에 하나. 역시 계단입니다. 예, 계단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비단면인데 사무소에는 발코니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넣냐면 그냥 보통 벽체를 잘라서 단면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때는 한 개층 정도만 그리세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두 개층 정도를 작도를 하십시오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은도인데 역시 가능성은 사변 고정 슬래브 백은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라멘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라멘도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창호도는 같습니다. 역시 창문 또는 문을 그리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관연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문제를 작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슬래브 백은도가 중요하고 창호도가 중요하구나. 이 세 개는 뭐 변화되지 않고 항상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겠느냐? 어떤 걸 잘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잘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조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조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건축가 출신이긴 한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되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설계청 몇 페이지를 펴라. 거기 있는 도면을 그냥 그려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보고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도면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평면도하고 조건만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읽어보고 평면도를 분석을 해서 단면도를 그려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 평면도를 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도면을 그릴 수가 없겠죠. 설사 그렸더라도 뭔가 심각한 게 틀렸겠죠. 그렇죠? 그럼 불합격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면도를 보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평면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재료 표시 같은 거부터 하나씩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평면도를 봤더니 어떤 벽체가 이렇게 있더라. 어떤 벽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개의 벽체에는 45도의 각도로 나란하게 세 선이 거 있고, 어떤 벽체는 45도 각도로 여러 개의 선들이 거져 있더라라고 했을 때요. 보시는 것처럼 세 선만 거 있다면 이런 게 우리가 옹벽이라고 부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세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의 선이 거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칭선이라고 부르는데, 해칭선이 거 있다면 이런 게 조적벽이다. 즉 벽돌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거를 절단을 시켜서 단면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만 알더라도 평면도를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현입니다. 표현. 자, 이 표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작업이라 그랬거든요. 손으로 그리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기 좋은 도면을 그릴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역시 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면선, 인면선 이런 선들 있죠? 선을 잘 그려주셔야 되고 그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씨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도 통칙에는 제도 글씨는 고딕체로 써라라고 돼 있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딕체로 꼭 쓰세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글씨를 쓰는 관계는 없는데 그 글씨가 보기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글씨를 엉망으로 쓴다? 그럼 합격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면을 깨끗하게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도면을 그리시면 안 된다는 뜻인데, 자, 일단 선부터 잠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쓰는 선이 단면선이라는 게 있고 인면선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구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면선은 뭐겠어요? 뭔가 잘린 부분, 절단된 면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뭐 단면선. 인면선은 눈에 보이는 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인면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릴 때 인면선.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는 건 어떤 도면의 윤곽을 설정할 때 쓰는 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단면선이 무슨 선입니까? 열의 아홉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꺼운 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0.7mm, 0.9mm 이런 걸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면선은 두꺼운 선이 아니라 진하게 긋는 선이거든요. 진하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0.5mm 샤프를 가지고 두세 번 반복해서 진하게 작도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인면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아, 이게 진한 선이니까 이게 흐린 선인가? 그게 아니고 인면선은 가늘게 그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늘게. 선을 가늘게 긋는 선이 인면선이다. 가상선이 흐린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 중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인면선이에요. 인면선. 인면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하고 사용을 하고 나와서 뭐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죠. 내 몸을 꾸미는 작업들.
이런 게 도면도 그런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면에 어떤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도면을 꾸미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때 쓰는 선들이 거의 다 인면선을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면선을 잘 그릴 수 있어야지만 보기 좋은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잘 쓰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보기 좋게 잘 글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보면 이 건축산업기사 실기는요, 합격률이 여학생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학생들보다.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글씨를 좀 이쁘장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나중에 보면 훨씬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는 정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이상씩은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쯤이 됐을 때 보기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글씨를 강조를 하냐면, 자, 도면이 100입니다. 자, 이 도면은 선과 글씨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도면이 100이라고 했을 때 글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 될 것이냐, 100 중에. 51은 된다는 뜻이에요. 51. 무슨 얘기냐면 선보다 중요한 게 글씨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후회하세요. 글씨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볼 때쯤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아, 그때 연습 좀 할 거야. 매일매일 최소 2주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지만 조금씩 글씨체가 바뀌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도면을 깨끗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내가 학교에도 도면을 그리는데 난 도면만 그리면 이게 도면이 아주 뭐 새카매지더라.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도면을 그리다 보면 요 부분이 까매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 문질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까마다라는 걸 알면서도 도면 위에서 문질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카매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각자입니다. 자에도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문질러 버리는 거죠. 자를 갖다가 도면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카매지겠죠. 자를 움직이실 때는요, 조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들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도면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문질러서 가시는 게 아니고 살짝 위로 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도면이 깨끗해져요. 자, 도면 자체가 깨끗하다. 그럼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잘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릴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작도 시간이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4시간 10분이거든요. 내가 평면도를 잘 볼 수 있고 아무리 도면을 잘 그려도 시간 내에 완성 못하면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도 시간 내에 그릴 수 있게끔 이것도 당연히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인데, 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내가 도면을 얼마쯤 그려볼 것이냐. 제가 학생분들한테 주문할 때 최소예요. 최소 50장. 최소 50장은 그려봐라. 많게는 100장 가까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한두 장 그려보고 나는 작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처음에 3시간 걸렸던 게 2시간 반, 2시간 점점 단축이 되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진짜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단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쵸?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표현도 잘해야 되고 시간도 중요하긴 한데 이 셋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보기 좋게 그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기 좋게. 그렇죠?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생들한테 뽀대나는 도면을 그려라. 만약에 친구 도면을 채점관이 봤을 때 우와, 이 친구 도면 잘 그리네 라는 판단이 들면 그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도면을 봤는데 이 친구 도면 잘 그렸는데? 그러면 긍정적으로 채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면을 봤는데 야, 이게 도면이 뭐야? 얘는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새카마냐? 이런 이미지를 준다면 그건 합격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잘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내 도면을
채점관한테 어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하고 글씨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산업기사 필기시험 2편 01주차 2강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불합격해도 2년간 응시할 수 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2년간 몇 번을 떨어지든 간에 2년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기시험은 4시간 10분 동안 도면 4장을 작도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게만 그리면 무조건 합격이다. 맞게만 그리시되 표현이 심사관들에게 마음에 들게 표현이 돼야 하는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만 그린다고 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해답은 X. 자, 1번 O, 2번 O, 3번 X입니다. 퀴즈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고요. 밑에 한 번 더 봅니다.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비대면 강의 코로나 전국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외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